안녕하십니까. 구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월 납입금의 2달치를 국가가 내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연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4층연금 제도라고 해서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4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의무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우리 월급에서 무조건 원천징수되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연금은 무조건 내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무조건 내줘야 되죠. 이것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내야 되는 의무연금입니다. 반면에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기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가 다 보장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연금이 필요한데 개인연금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입니다. 그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에는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세금을 돌려주는 노후 준비 상품인데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 형태, 연금저축 보험 형태, 연금저축 펀드 형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도에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입할 수가 없고요.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낸 그 연금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감되고요. 그리고 2회 이상 납입을 못하면은 효력이 상실돼서 내가 불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로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연금저축 펀드가 물론 수익성이 좋은 면이 있지만 단점도 있죠. 손실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는데 연금저축 펀드는 뭐 1, 2년 투자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10년, 20년, 30년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실 가능성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상품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만약에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다른 상품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저축이 특별히 좋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요, 첫 번째, 세금을 돌려줍니다. 세액 공제해줍니다. 내가 낸 세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준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환급해 주느냐? 대상 금액은 600만 원이고요.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의 16.5% 또는 13.2%인데요. 연봉이 5,500 이하인 분들은 600만 원의 16.5%인 한 99만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고요. 만약에 연봉이 5,500을 초과한다 이런 분들은 600만 원에 13.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월 50만 원씩 납입할 경우 10년이면요 99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저 같은 경우도 연금 저축으로 환급받은 것만 한 2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2천만 원을 저축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품을 이용해서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상품은 세금을 늦게 냅니다. 어려운 말로 그걸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대출이자를요 오늘부터 내지 않고 30년 후부터 대출이자 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죠. 이 상품이 과세, 세금 낼 것을 지금 안 내고요. 연금 수령할 때 내도 되니까 20년, 30년 후에 내도 되니까 그만큼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율도 이 상품은 낮습니다. 저율과세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는 15.4%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도 늦게 내면서 세율도 3.3%에서 5.5%로 저율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저축해야 될까요? 제가 사례를 통해서 조금 그 효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적금에다가 일반 정기적금에다가 50만 원을 넣는 방법, 또 하나는 연금저축 펀드 중에서 채권형에 넣는 방법, 그다음 연금저축 펀드 중에서 주식형, 반도체 ETF에 넣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년간 투자하면 원금은 6천만 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적금으로 한 경우에는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그런데 연금저축펀드 채권형으로 했을 때는 세금 환급액으로 인해서 1,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적금보다 한 2배 이상 수익이 더 많이 났고요. 연금저축펀드 반도체 ETF에 투자한 경우 10년 동안 투자했더니 투자액과 세금 환급액을 포함해서 총 5,9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기적금에 넣은 것보다 무려 한 6배 정도 더 높은 수익을 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세도 이용하고 투자 상품도 이왕이면은 채권형보다는 주식형 ETF 상품에 가입하면은 절세도 되고 투자 수익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요, 채권형으로 가입하느냐 또는 주식형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에 수익률의 차이는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ETF 중심의 주식형 펀드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금저축은 1년, 2년 가입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보통 10년, 20년 가입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형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이면은 투자형 상품 중심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